인생의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멋있는 일이다. 1984년 영화 타잔에서 제인 역으로 데뷔한 배우 앤디 맥도웰이 한 인터뷰에서 그레이 헤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말인데요. 나이 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나이를 넘어 멋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꽃중년이 되는 비결일 텐데요. 오늘 실용인문 클래스에서는 나이를 넘어 멋을 아는 사람들의 스타일 트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뷰티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충훈 아나운서님 그리고 MBC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가피연한 봄꽃보다 가을의 빛과 바람 그리고 된서리까지 맞으며 곱게 물든 단풍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젊음의 아름다움도 빛이 나지만 중년의 중후한 아름다움이 그와 비할 바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일명 꽃중년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이를 뛰어넘는 뷰티 관리 포인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저도 SNS를 하다 보면 정말 멋있는 중년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많으세요. 나도 나이 들면 참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근 그러실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꽃중년을 위한 유용한 뷰티 팁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팁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 결과 아침에 기상해서 외출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일과를 중심으로 관련된 미용관리 도움 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꼭 전문적인 뷰티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실생활 속에서 안티에이징하면서 엣지 있는 멋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팁이라고나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야, 진짜 우리 실용인문 클래스 맞네요. 네. 자, 그래서 나이를 넘어 멋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 기상 뷰티 팁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목 운동과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이 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네. 목은 혈관과 신경세포들이 집중되어 있고 머리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두피 혈액순환과 모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지개를 쫙 펴면서 목을 좌우 앞뒤로 근육을 당겨주듯이 움직여주시면 간단하지만 두피 모발과 전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이때 기지개도 활짝 켜시고 팔 운동도 좀 해주시면서 또 손가락으로 두상을 꾹꾹 지압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이런 간단한 5 내지 10분 스트레칭이 안티에이징하는 하루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탈모도 예방되고 맞아요. 머리숱도 이렇게 많아지고. 잘하시는데요? 교수님 머리숱이 혹시 그런 관리 비법인 건가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MSG에 조금 치고. 네. 자,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안티에이징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2잔 정도 마시는 것 또한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몸속의 노폐물도 제거하고 변비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이너 뷰티 건강 미용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이너 뷰티 루틴 습관화를 하고 실천하면 노화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미지근한 물 2잔 아침에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미용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양치와 샤워를 하니까요. 예. 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샴푸를 하신 경우에는 네. 아침에 샴푸를 하지 않거나 우리가 흔히 새집지었다고 할 경우처럼 뭐 떴을 때. 그죠. 예.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아침 샴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물로만 헹굼하는 물 샴푸, 즉 노프라고 하는 그 가벼운 샴푸. 물 샴푸를 가볍게 씻어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또한 일반적으로 샴푸잉은 저녁에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샴푸를 아침에 해야 되냐, 밤에 해야 되냐. 그 논란이 SNS에 있었는데 오늘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네. 왜 저녁에 해야 됩니까, 샴푸를?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노출된 먼지와 오염물질, 그리고 피지와 헤어 스타일링 젤을 잠자기 전에 세정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예. 저녁에 샴푸해야 잠자는 동안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세포도 재생하고 산뜻한 기분으로 숙면에 들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성장과 심신 안정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서 심신 리컨디셔닝을 해줍니다. 이 또한 당연히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주로 야행성으로 사이클이 맞춰지다 보니까 저녁에 샴푸 건조하는 것이 저 역시도 귀찮아서 어렵죠. 자주 그냥 취침하는데요. 네네. 어찌되었건 정석은 저녁에 샴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샴푸는 저녁에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좀 하고. 그럼 샴푸하고 머리를 건조할 때 주의하고 알아둬야 될 사항도 중요하죠. 네. 근데 먼저 이 아나운서님이 저녁 샴푸하는 건 칭찬할 만한데요. 네. 아침에도 샴푸제로 샴푸하는 건 좀 비추입니다. 그러면 약간 좀 찜찜하던데요. 그죠. 네. 대부분의 남성분들의 두피 성상이 특히 젊은 분들의 두피 성상이 네. 지성인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괜찮으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좀 더 나이가 들으시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악건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구나. 건조성 비듬이 생성되어서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쩐지 요즘에 좀 많이 가늘어지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좀 해야겠네요. 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하는 경우라면 아침에 물로만 헹굼 샴푸를 하는 게 좋지만 그게 그래도 또 개운치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샴푸액을 조금만 희석해서 물에 사용하고 헹굼을 대신에 깨끗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는 우리가 스스로 육안으로 잘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얼굴 피부보다 피부층이 얇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노화가 쉽고 노화가 될 경우 그 주름이 아래로 처져서 얼굴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 주름이 노화가 되면 얼굴 주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무래도 위치상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와, 이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던 거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올바른 샴푸가 얼굴 안티에이징과 관계가 있다니까 정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순서로 볼 때 아침 샴푸와 샤워를 했으면 이제 모발 건조 해야겠죠? 맞습니다. 중요하죠. 샴푸에 대해서는 다음 주 탈모와 모발 상식 클래스에서도 전달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요 팁을 드리자면 첫째는 샴푸를 할 때 먼저 물을 충분히 적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피 속까지 최대한 지압하듯 비벼서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내고 양치를 하시면서 방치 시간을 두도록 합니다. 그 사이 계면활성제가 때를 분리하는 듯 작용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양치가 마무리되면 모발을 꼼꼼히 헹궈내고 세안과 샤워를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안타올 쓰는 거를 약간 비추하거든요. 왜요? 세안타올은 잦은 세탁과 욕실의 여러 가지 세균 등에 노출돼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회용 페이스타올 등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세안을 하고 얼굴에 타올 드라이를 하지 않고 기초 화장품을 바로 바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약간은 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방법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실천을 잘 해봐야겠네요. 네. 제가 그간
여러 사람들과 몇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도 네. 불편함은 없었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잊을만 하면 드리는 틈새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볼 수가 죄송합니다. 없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퀴즈 한번 가보죠. 네, 아침 샤워 시 마무리는 찬물로 냉수 마찰을 하는 게 건강과 안티에이징에 좋다면 O, 아니다면 X. 마무리는 찬물로. 자, 찬물로 냉수 마찰. 저는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좀 피부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땡땡해진다, 뭐 이런 걸 들어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와우. 동그라미. 딩동댕 맞습니다. 와.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예. 아침 샤워 시 찬물로 마무리하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아침 샤워는 인지 능력을 자극해서 뇌와 세포를 깨우고 재생을 도와서 네. 스트레스와 관계하는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멜라토닌 등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는 중년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저녁 샤워는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잠들기 전이라는 신호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불면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숙면을 취하기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샤워 마무리는 냉수 마찰, 저녁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라. 메모를 해둬야겠네요. 자, 꽃중년을 위한 뷰티 팁. 그 다음은 어떤 팁을 만나볼까요? 다음은 요즘처럼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에는 예. 모발과 얼굴 등 우리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맞아요. 자외선은 노하우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는 안 하시더라도 여름철 특히 바깥놀이를 다녀온 날은 열감을 해소하고 수분 보충도 할 겸 네. 안티에이징을 위해 샤워를 하신 후에 얼굴팩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요즘 시중에 가성비 좋은 팩이 많은데요. 많아요. 그래도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재료들을 만들어 쓰실 수 있는 천연팩들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팩 하나를 소개하자면 감자 1개 정도를 갈아서 예. 밀가루와 반죽을 하고 얼굴 거즈 위에 올리면 끝. 이렇게 하면 자외선에 따가워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감자가 열을 빼앗는 성질을 맞아요. 아주 탁월하게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자팩이 되게 자외선 열감 해소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노출이 많은 의상과 신발로 인해서 팔꿈치와 발꿈치 각질 관리가 안 되면 좀 보기 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장년층은 피부 유수분이 적어서 각질이 더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샤워할 때는 바디 스크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바디 스크럽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재료로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디 스크럽을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샤워 마무리에 바르고 문질러서 씻어내면 피부가 좀 깨끗해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집에서 이거를 과연 쉽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에 제품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재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너무 간편하게 만들어지니까요. 네.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거의 밀가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밀가루와 흑설탕 그리고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섞어서 예.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여기에 원두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반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좋은 바디 스크럽제가 완성됩니다. 이를 샤워 시 사용하면 묵은 각질과 몸의 채취도 제거되고 예. 보습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록에는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가을 겨울에 몸이 많이 건조하신 분은 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바셀린 스크럽을 권합니다. 네. 바셀린과 흑설탕을 1대1로 섞어서 바로 쓰시면 되는데요. 꽃중년을 꿈꾸신다면 뭔가 특별한 날이나 혹은 주기적으로 예. 세안과 스크럽을 하고 얼굴팩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연예인들이 시상식 또는 CF 촬영 시 네. 메이크업 직전에는 꼭 팩을 해서 최대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연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연배가 들수록 행사나 모임에 참석할 때 남녀 불문하고
얼굴팩을 추천합니다. 아마도 만나는 분들이 피부색이 맑다라든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호평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피부 관리까지 마쳤고 이제 헤어스타일과 얼굴 관리를 하고 외출을 해야겠죠. 네. 나이가 들면서 체형과 피부 상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잘 조화롭게 스타일링하는 거는 꽃중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헤어스타일링은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중에 현빈, 장동건 등 내노라하는 꽃미남들을 탈모 신사나 혹은 가르마를 일대구로 나누어서 변신시켜가지고 박장대소하게 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 느낀 건 제가 전공이어서가 아니라 헤어스타일링은 외모 이미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극 무대나 연극 캐릭터의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헤어스타일 그리고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거의 색조 메이크업을 안 하는 편이니까 헤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모발의 생기가 떨어지고 잦은 백모 염색으로 모발이 푸석푸석해지고 가늘어져서 네. 원하는 스타일링을 하기가 쉽지는 않긴 합니다. 중년이어도 모발은 자라기 때문에 예? 저는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내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예? 자기 얼굴형과 두상 형태를 파악하고 결점을 커버하는 것과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중년의 경우엔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은지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중년 헤어 스타일링을 할 때 키포인트는 과연 뭘까? 어떤 걸 가장 고려해야 될까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뿌리 볼륨을 살려서 스타일링하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다큐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현지 프로 미용사가 최선을 다해서 헤어스타일링을 했지만 윤여정 씨가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직접 전체적으로 뿌리 볼륨을 최대화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헤어 볼륨이 가장 키워드임을 경험지식으로 아시는 거죠. 중후한 멋을 내는데 뿌리 볼륨은 남녀 불문하고 네.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뿌리 볼륨 잘 안 되면 머리가 팍 죽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뿌리 볼륨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교수님? 프로 미용사 손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 샴푸 머리를 말리실 때 상체를 구부려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해 말리시거나 가리마의 역방향을 향해서 드라이어 바람을 쐬어서 말리면 최대한 뿌리 볼륨을 살려서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어허. 덧붙여서 백모 염색에 대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예. 백모가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개인 취향은 멋내기 헤어 컬러라면 몰라도 백모 커버를 위한 염색을 하신다면 비추입니다. 반백 이상이 될 경우면 남녀 불문하고 젊은이들이 낼 수 없는 멋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야말로 네. 로맨스 그레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머리 손질 해봤고요. 네. 얼굴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년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표정 메이크업입니다. 주름이 많아도 잘 웃는 얼굴은 맑고 밝아서 당연히 호감을 갖죠. 예. 그다음으로 여성의 경우는 투명한 피부 표현입니다. 커버력이 강한 파운데이션 피부 화장은 주름을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예. 유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는 기초 화장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예. 아주 마일드한 파운데이션으로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해서 자연스러움과 세련됨 그리고 영해 보이도록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성분들 또한 촉촉한 피부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 유수분을 보충하는 기초 화장과 자외선 차단제를 꼭 꼼꼼히 바르시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그럼 여기서 예? 두 번째 틈새 퀴즈 내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에는 SPF 지수가 있는데요. 높을수록 좋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요즘 시중에 이제 숫자가 높은 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저는 높을수록 좋다. 동그라미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셔서 네. 퀴즈를 드렸고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SPF 지수는 자외선 비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예.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화학 성분이 다량 첨가될 수 있고 예. 그로 인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어허. 특히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SPF 지수는 30 정도로도 자외선을 97%나 차단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SPF 50과는 불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높은 차단 지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관리 끝냈고요. 외출을 위해서 옷을 골라 입어야 할 텐데 중년의 패션 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젊어 보이는 옷차림의 핵심은 자신의 체형에 잘 어울리고 예. 피부톤을 보완하는 옷을 선택하는 게 관건입니다. 어. 동시에 유행에 너무 뒤처진 스타일도 별로지만요. 지나치게 트렌디한 스타일도 권장치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전제 조건은 편한 착용감과 만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잘 맞는 옷은 젊어 보이고 또 편한 착용감으로 자신감을 줍니다. 예. 핏과 더불어 색상도 젊어 보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톤이 따뜻한 톤인지 차가운 톤인지 파악하고 코디하면 자신의 피부색에 잘 어울려서 밝고 생동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더 젊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를 넘어 멋을 나는 사람들, 스타일, 트렌드, 오늘 주제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이를 넘어서 멋을 나는 스타일링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 외에 팁이 하나 더 있다면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예. 너무 아쉽긴 한데요. 보다 감각 있고 코디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옷장의 옷을 컬러별, 계절별로 정리하시고요. 네. 그의 트렌드 컬러와 스타일을 알아보고 적용하면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지금의 인류를 포노사피엔스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휴대전화는 다 있으니까 매년 초가 되시면 너튜브 등의 올해의 컬러와 패션 스타일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상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의 컬러는 팬톤이라는 곳에서 비바 마젠타라고 찐핑크와 보라가 섞인 컬러를 추천했고요. 예. 패션 시장에서는 초록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대표적인 트렌드 패션 아이템은 예. 데님 소재의 청 자켓, 예. 청바지와 같이 청청 패션이 유행인데요. 아, 그래요? 네. 또 2000년대의 트렌드가 빛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반짝이가 들어간 소재의 옷 또한 꾸준히 유행입니다. 야, 진짜 유행은 돌고 도나 봐요, 교수님. 맞아요. 청청 패션. 야, 이거 정말 있었죠. 이거 한동안 입으면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네. 맞아. 이것도 한때 유행한 아이템이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옷장에 청바지 등 청으로 된 소재 옷이 없는 분들은 없을 테고 예. 반짝이 소재 옷도 있으실 거예요. 유행을 쫓기보다는 소장하고 있는 옷에서 유행을 알고 적용하는 즐거움을 권합니다. 네. 유행은 우리 일생에 여러 번 돌고 돌아오기에 소재가 좋은 옷, 유난히 마음에 드는 옷, 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 옷, 그리고 좋은 추억이 있는 옷은 과감히 버리기보다는 잘 보관하셔서 다시 자신을 빛나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세컨핸드 구제옷 활용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중년의 가장 아름다운 코디는 소위 화장빨이나 옷빨이 아니라 값진 주름 위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얹고 네. 미소 짓는 표정 코디가 가장 주요하고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나이를 넘는 멋을 낳는 사람들 스타일 트렌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나날 보내십시오.